자, 1형식과 2형식 문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3형식 문장과 4형식 문장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형식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3형식 문장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다. 그럼 도대체 목적어라는 게 뭐냐? 이게 궁금해야 돼요.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 말이에요. 뭐뭐을, 뭐뭐를 보통 여기에 사람을, 사물을 이런 식의 단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영어로 치면 who나 what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목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장을 읽어요. 이렇게 우리는 마신다. 그럼 뒤에 여기까지 동사까지만 봤을 때 무엇을 누구를이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3형식 문장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마신다 우유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되고 every morning이라는 애는 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냐? when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즉 부사입니다. 근데 두 단어니까 부사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제 1형식, 2형 이게 부사구가 뭐냐? 요걸 지금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1형식, 2형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볼까요? 자, 너는 즐기니까지 봤죠? 그럼 뒤에 궁금해야 돼요. 뭘 즐긴다는 얘기지? 그럼 뒤에 이게 나오죠. reading books. 뭘 즐긴다? 책을 읽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얘도 목적어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녀는 희망합니다. 그럼 뒤에 또 뭘 희망하는 거지? 자, 뒤에 보니까 현명한 여자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또 나는 생각한다. 그럼 뒤에 이 내용을 다 생각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그가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조금 더 가서 배우겠지만 ing 형태, 투부정사 형태 아니면 문장의 형태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적어 자리에는 사람, 사물 얘기가 나오니까 즉 명사 또는 대명사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줘야 됩니다. 3형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의 거의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3형식 문장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형식 문장을 볼까요? 4형식 문장은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동사 자리에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주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다 4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3형식에서 목적어에는 사람이나 사물에 관련된 단어가 올 수 있다 그랬죠? 자, 크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주다라는 뒤에는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뒤에는 someone, 사람에게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는 사물을 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someone, something 순서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타클로스가 주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말이 궁금해야 돼요. 자, 주었다까지만 들으면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은 아니 도대체 누가가 나왔죠. 산타클로스가 누구한테 무엇을 줬느냐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나오는 게 바로 4형식 문장의 구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미스터 첸은 teach면은 만약에 이 us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teach Chinese라고 했잖아요. 그럼 중국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us가 지금 추가가 됐죠. 여기가. 그러면은 그냥 가르친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주다라는 의미를 넣으라고. 그래서 얘는 가르쳐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중국어를 학교 끝나고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본다면 얘가 바로 간접 목적어로 부르는 someone에게 Chinese something을 가르쳐 준다. After school은 시간, when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딱 그래서 주다, 사람, 사물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어렵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람, 사물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용어를 물어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사형식 문장이 그렇다면 무조건 사람, 사물의 순서로만 적어야만 하는 것이냐? 자, 이 뒤에 every year on her birthday라는 부분은 부사구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꼭 이렇게만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a beautiful doll, something이 먼저 나왔고 someone이 뒤로 갔어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중간에 전치사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러한 전치사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원래 순서가 someone, something의 순서로 써야 하지만 만약에 something, someone의 순서로 바꿔서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someone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붙일 수 있는 전치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to, for, of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앞에 나온 이 동사에 따라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러 show, teach, tell, write 등과 같은 동사 뒤에는 to를 써야 하고 buy, cook, find, get, make와 같은 동사 뒤에는 for를 써야 하고 ask 뒤에는 of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하려면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for하고 of는 몇 개 안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다 합쳐서 여섯 개. 이걸 외우세요. 나머지 여섯 개가 아닌 나머지는 다 to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여섯 개를 외우는 것이죠.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to를.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그가 말했다가 아닙니다. 뒤에 지금 사람, 사물이 왔기 때문에 말해 주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는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something, someone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똑같죠. something 쓰고 someone을 쓰지만 이 someone 앞에 뭘 붙여줘라? to를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told는 for나 of가 아니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made입니다. 이번에는 someone, something 해놨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made니까 뭘 쓴다? 중간에 for를 적어줬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ask입니다. ask는 그럼 여기 있죠. ask 그럼 뭘 써준다? something, someone을 적어주고 of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바꾸느냐 이거죠. 왜 바꿔주느냐. 왜 바꿔주냐면은 보통 문장의 끝에 더 핵심의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의 끝에 더 핵심을 쓴다. 그렇다면 자 여기 he gave me it 라고 하면은 그는 주었다. me 나에게 그것을. 그것이란 말이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앞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됐단 얘기고 언급이 한번 됐단 얘기는 되었고 또 한 번 그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중요한 거를 더 뒤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it을 맨 마지막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명사일 경우 이렇게 it을 먼저 something을 빼주고 someone을 뒤로 빼줍니다. 그래서 he gave it to me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영어 교육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end weight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nd weight 법칙. 끝에 더 무게가 나가는 단어를 써야 한다. 여기에서 보면은 me랑 it이랑 둘 중에 뭐가 더 무게가 나가는, 뭐가 더 중요한 단어이냐를 놓고 봤을 때 대명사보다는 이 me도 대명사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나에게가 더 무게가 있는 표현이란 얘기죠. 그래서 he gave it to me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문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럼 내가 여기에서 우리에게를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1번 형태의 문장 아니면 바꿔 쓰는 2번 형태의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우리한테 뭐 얘기해 줬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대답이 뭐냐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얘기해 줬어.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he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질문이 그가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를 그가 재밌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줬어? 누구한테 해줬어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2번과 같은 순으로 써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식, 사형식에 대해서는 삼형식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주어, 동사, 무엇을, 누구를 이게 필요하면 삼형식이었고 사형식에는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 순서로 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누구에게로 바꿔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를 알맞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오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4형식 여기서 마칠게요.